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무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영상을 뭘로 할까 하다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바빴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지막히 또 조금 더 진중한 월요일의 최무결 컨텐츠로 새해 첫 영상을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월최로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2025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2024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었던 그런 것들은 조금 잠시 접어두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또 그런 건 맞지만, 그렇지만 접어두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25년도에 대한 트렌드 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패션 유튜버들이 올해 유행할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25년도의 트렌드는 사회 전체적인 트렌드를 조금 더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에 가장 좀 두드러지려고 25년도에 가장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생활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생활의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많이 무색해질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에 10명, 100에 100명이 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정말 잘 사는 분들과 그렇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금 어려운 분들의 갭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조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예전보다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걸 전제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비의 양극화를 굳이 말할 만큼 이렇게 많이 항상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소비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 같고요. 극심해진다는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의 매출표들을 딱 보면은 하이엔드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이비통이나 그 외의 브랜드들은 조금은 약간 저성장이 도래했거나 아니면은 후퇴한 구찌, 버버리 같은 브랜드들, 후퇴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놀랍게도 백화점 매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신세계 강남 백화점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도 재작년에도 우리나라 유일한 3조 매출을 냈던 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경제를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의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백화점은 본점들이었어요.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 본점이라던가 롯데백화점 본점도 명동에 있죠. 명동같이 해외 관광객을 좀 편하게 유치할 수 있고 관광객 소비가 좀 메인인 상권이 원래 매출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사실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전통적으로 좀 부자들이라고 하는,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의 백화점 매출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세계 강남점이죠. 신세계 강남점은 지금 몇 해째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 갭이 2등이 작년 매출은 잘 모르겠거든요. 재작년 매출 2등은 롯데 잠실점이었어요. 근데 롯데 잠실점과 신세계 강남점 매출액 차이가 한 5천억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신세계 강남점이 거의 유일한 3조 백화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잠실점이 2조 중반대, 그리고 2조 백화점이 한 개 정도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일 놀랍던 건, 제일 조금 이제, 이 지표에서 제일 볼만한 거는 2등부터 10등이 거의 한 1조 5천억 사이에 9개의 백화점이 촘촘하게 엮여 있다면은 1등하고 2등 차이가 거의 5천억 정도가 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올해 더 극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신세계 강남점이 재작년 매출을 작년 하반기 이제 4분기에 들어서면서 몇 달 안에 그냥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5에서 1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게 지금 현재 작년 신세계 강남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거는 올해도 꾸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아워셀브스 팝업을
이제 저희가 서스테인하고 아웃세븐스 콜라보 피코트 발매 때문에 팝업 행사에 제가 2박 3일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곳에서의 소비 계층의 소비 방식이 굉장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갭이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경기가 무색할 만큼 소비가 크게 일어나는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25년도에 더더욱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나 애매한 모든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오히려 정말 합리적인 가성비 소비 혹은 아니면은 아예 확실한 럭셔리 소비가 좀 더 두드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는 SPA 브랜드들이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가성비라고 논할 수 있는 이제 그 많은 국내 브랜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브랜드가 올해에는 확실한 솔직하게 말하면 확실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솔직히 이 언급을 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오파드라는 친구가 꾸준히 이제 무언가 어떠한 뭐 자극들을 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던지고 있잖아요. 던지면서 사실 의외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던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필요했었던 자전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어페럴 시장에서 어페럴 시장 출신 성분 자체가 조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해져 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저한테 뭐 그래서 도매 시장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자기만의 색깔들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고 확실하게 멋진 모습들로 계속 꾸준히 자기 브랜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업계에 생각보다 많은데 이 분들이 원래는 이제 조금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분들하고도 같은 시장에서 좀 치고받고 피터지게 싸웠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자전작용처럼 그런 좀 안 좋은 눈에 뭐라고 해야 되지? 꼴사나운 사람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한 해를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SPA 브랜드 성장은 올해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럭셔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럭셔리 브랜드를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올해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제품을 바라볼 때 이 럭셔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럭셔리 브랜드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뭐 이러한 럭셔리 브랜드들 말고도 사실 우리가 이제 럭셔리라는 기준을 조금 재정립해야 되는 어떠한 그 정도의 문화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럭셔리가 결국에는 단순히 돈이 비싸게 판매가 되는 그냥 비싼 옷, 비싼 제품, 뭐 비싼 가구가 아니라 어쩌면 럭셔리는 조금 이제 누구나 가지기 어려운 되게 퍼스널한 제품들과 그에 따르는 확실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럭셔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싼 돈 주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럭셔리가 아니라 아무나 살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 나만 할 수 있는 것들, 나만 좋아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럭셔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럭셔리라고 하는 뭐 단어의 정의가 조금 더 퍼스널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저희 이제 어데케이드 역시나 그거에 발맞추어서 사실 나름대로의 고가의 제품들이 이번 시즌에 조금 더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고가의 제품이라는 게 결국엔 다 알려져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들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에 잘 맞는 우리만의 것들, 우리만의 럭셔리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금 구성하는 게 올해 어데케이드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그런 럭셔리나 이제 남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소비 방식들보다는 조금 더 퍼스널한 소비 방식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역시나 그거긴 합니다. 시니어들,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의 경제 소비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연령대에 따른 건강 상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사실 뭐 소위 말해서 나이 먹어서도 일 안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들이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겠지만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액티브한 시니어 계층들이 계속 생기고 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뭔가 3040 세대의 패션을 이야기할 때에도 되게 와,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40 세대를 넘어서서 5060 세대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반경에 따른 소비와 경제 활동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되게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을 뭐 저는 일본 브랜드도 좋아하고 일본의 많은 문화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수속 수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뭐 떨어진다, 일본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일본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고 계속 존재해 왔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나 사회적 현상들이 되게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계속 다가와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제 저희는 어쨌든 패션 시장에 있다 보니까 패션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시 변화들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카나 친구를 통해서 20대 일본 20대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봤었고, 최근에 이제 나카무라상도 좀 알게 되면서 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의 삶과 그들의 소비 방식들을 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재미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도 자국의 일본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본 브랜드들 중에서 가격대가 좀 높은 애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비가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 브랜드들에 대한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예전만큼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생기지도 않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들은 조금 더 이제 절약하고 좀 더 합리적인 소비에, 그리고 합리적이지만 되게 뭐 자극적인 소비에 좀 노출되어 있는 세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왜 그런 좋은 브랜드들이 생기냐라고 하면 역시나 해외 시장의 진출이 일본 브랜드들은 생각보다 원활하고, 또 하나는 일본에 전통적으로 돈을 쓰는 30대, 40대, 50대, 60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의 많은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은 브랜드들이 좀 많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한 디자인의 브랜드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한 5년, 6년만 지나면은 5, 60대 분들의 스타일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어데케이드에서만 체감해도 생각보다 옷을 구매하고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뭐 이렇게 계속 개척해 나가거나 개발해 나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나 아니면은 삶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진 뒤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게 좀 반복되다 보면은 젊은 세대들에서는 조금 더 가성비나 합리적인 소비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동경했던 어떤 뭐 아니면 낭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좀 더 고가의 제품의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옛날부터 패션 어페럴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 좀 괜찮은 옷들, 괜찮은 부자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대중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사실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급 소재와 최고급에 가는 어떤 그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조금 더 잘 개발이 되면서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누군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쩌면 올해가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어쩌면은 최고급 소재를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들에게는 되게 좋은 호재 같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좀 애매했었던 브랜드들이 오히려 좀 많이 힘든 시대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전에는 우리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더 매스하고 좀 이제 좀 덩어리 있게 움직였던 반면에 요즘은 조금 더 퍼스널하게 개개인에 맞춰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올해는 더 극대화돼서 개개인에게 맞는 가격대의 제품들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과 그 합리성에는 뭐 럭셔리라는 그런 영역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브랜드적 가치와 헤리티지를 다 포함했을 때 자기만의 럭셔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거에는 과감한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다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가성비 소비가 좀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쩌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 저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신호탄 같은 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장기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모든 가격대의 모든 소비재들이 더 디테일하고 더 명확하고 전문화되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모두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흔히 먹고 있는 커피 5,000원짜리 커피가 진짜 5,000원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커피인지를 나도 고민을 해야 되고 공급자 역시나 내가 만들어내는 이 소비재가 5,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커피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대부분 이제 시장의 합의라고 하는 대중의 선택에만 연연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떠나서 대중에게 그 정도의 선택을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그 가격과 그 제품력이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뭐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저렴한 거 이런 식으로 갈래를 뻗쳐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그 밸류가 진짜 그 밸류인지를 한 번 더 따지는 소비자들을 공급자들은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공급자들이 어려움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그거를 잘 헤쳐나간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어떠한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사실 까다롭죠.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나라 테이스트를 맞춘다는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거에 굉장히 근접해져 있는 어떠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희도 하고 싶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작은 업체들의 대외 수출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장기 저성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나라에서 돌아가는 돈의 액수가 규모가 제한된다라는 얘기고 그게 확장되기에는 그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미 많은 순간들 동안 우리가 제로섬 게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땅 따먹기 하고 조금 더 가격 저렴하게 해서 치킨 싸움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시장에 합의를 도출하고 뭐 등등등등의 역할들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희 같은 작은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무신사나 29cm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안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한 어떤 공급자들의 열망과 그 다음에 니즈가 그 무신사라고 하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만들어낸 플랫폼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결국에는 사실 이걸 쥐어짜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점점 더 저렴한 제품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사실 좋은 어떤 문화가 정착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소비자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짊어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공급자로서는 조금 더 넓은 시장과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노크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바잉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노스웍스 같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는 솔직히 일본에서 되게 작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도 한국에 수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되게 뭐 현대, 기아,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런 대기업 단위의 수출은 우리가 너무 흔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하나의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해외 소비자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라는 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개개인에게 수출이라는 게 되게 높은 장벽처럼 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이걸 좀 깨고 나가서 어떠한 실적과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올해가 우리나라 패션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들이나 제품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저희도 한번 살포시 뭔가를 올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제 이러한 방향성이 아마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서 조금 저희가 생각했었던 정말 좋은 아이템들과 정말 어데케이드 그리고 ACC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되게 조용한 여러분들의 삶에 소소하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몰 럭셔리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샵과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영상은 이걸로 게시를 했지만, 올해 역시나 정말 열심히 다양한 영상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